세탁소에서 탈임이 질이나 하던 연이 감히 내 아들을 가르쳐? 평소 점잖고 교양이 있다고 자부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진 믿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폭력, 회의실 안에 임원들과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까요? 그저 제 남편에게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가정부터 지켜야 해 라고 조용히 충고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 말이 아들을 의심하고 집안 체면을 구기는 모욕으로 들렸나 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15년간 참고 살아온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구도가 엄마의 이마를 찍은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예령입니다. 40살 결혼한 지 15년 된 며느리.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제 출신을 끊임없이 문제 삼으셨습니다. 세탁 소집딸이 뭘 알겠니? 이 한마디가 제 결혼 생활을 관통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결혼 3년차 겨울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은영아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우리 큰 며느리는 임신했을 때도 끝까지 시부모 모시고 살림다 했거든. 저는 그때 배가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지. 그리고 말이야, 아이나 오면 엄마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 세탁소 냄새 밴 사람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면 곤란해. 매 엄마를 세탁소 냄새 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우리 엄마를 말이죠. 큰 형님은 옆에서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올게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도 아이나 올 때 친정엄마 못 오게 했어. 집안이 다르면 육아 방식도 달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하루 종일 토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연약해라고 중얼거리셨죠. 결국 저는 혼자서 임신 기간을 버텨냈습니다. 엄마가 몰래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받아야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 조리를 위해 조리원에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펄쩍 뒤셨습니다. 조리원. 그런데 갈 동이 어디 있어? 집에서 하면 되지. 예전에는 다 집에서 했어. 남편에게 말했던 이 남편도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은영아, 엄마 말씀이 맞아. 조리원비로 몇백만 원 쓰바해야 집에서 조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저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미역국과 희밥만 먹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애들은 원래 열나는 거야. 요즘 엄마들은 너무 하지만 제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받으니 폐렴이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죠. 그때도 시어머니는 그래도 별일 아니었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이 남는 건 결혼 8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였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없고 월급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승진,
그럼 더 바빠지겠네.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시간 조절해서 잘 해볼게요. 은영아, 너 혹시 집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 아냐? 여자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가정이 소홀해져. 그리고 며칠 후 친척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승진했다고 난리더라고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숫자나 맞추는 일인데 숫자나 맞추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는 알려보도 하지 않으셨죠. 신우의 혜진 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올게 승진한 거 축하해. 그런데 너무 일에만 빠져 있지는 마. 아이도 있고 시부모님도 모셔야 하는데 가정주부가 본업이잖아. 가정주부가 본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부업 취급이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축하해줬지만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은영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승진하면 야근도 많아질 텐데 아이는 누가 당신도 도와주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베이비시터. 그런데 돈 슬퍼해야 그냥 승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도 집에서는 그냥 용돈벌이로 치부되었고 아무리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15년간 그림자처럼 존재했지.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엄마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의 분위기가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저는 눈치챘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죠. 화장실에 들어가는 시간도 길어지고 숨기는 듯한 행동들이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 역시 최근 들어 저를 향해 묘한 질문을 자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반찬을 해주러 집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은영아, 요즘 재호랑은 좀 어때? 뭐가? 아니야. 그냥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던데 얼굴도 좀 피곤해 보이고. 저는 그때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1달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은영아, 재호가 요즘 집에서는 어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같고 그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보름 전 엄마가 김치를 담그셨다며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질문이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은영아, 재호가 요즘 너한테 선물이나 이런 거 해줘? 선물? 갑자기 왜? 아니야. 그냥 혹시 평소보다 더 잘해주는 건 아닌가 해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꽃을 사다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 것 같기도 해. 엄마는 대답 대신 그냥 궁금해서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엄마의 질문이 구체적이 되면서 저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가 뭔가 의심하고 계시는구나. 젊은 시절 아버지의 외도를 겪은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자주 그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은영아, 엄마가 너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 나중에 너도 결혼하면 알아야 할 일들이.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 40이 넘어서 말이. 그때까지 운동이라고는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매 관리를 하더라고. 엄마는 처음에는 건강해져서 좋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운동복도 새로 사고 운동화도 비싼 걸로 사던 그리고 헬스클럽 갔다 와서는 꼭 샤워부터 하고 평소에는 씻는 것도 귀찮았던 사람이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만나던 여자가 그 헬스클럽 강사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투가 바뀐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 그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거나 입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브랜드에 신경 쓰던 그리고 머리도 자주 하러 다니고 나한테는 돈 아끼자고 하면서 자기는 미용실비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더라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제일 확실한 신호는 거짓말이었어. 회사 회식이라고 하고 나가서는 새벽에 들어오고 출장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출장 일정이 아예 없었고 엄마는 그때를 회상하며 쓸쓸하게 말했어. 남자들은 바람 피우기 시작하면 행동이 바뀌어 몰래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평소보다 치절해지기도 해. 하지만 그런 건 오래 못 가. 결국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엄마는 늘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은영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엄마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도 결혼하면 눈 크게 뜨고 살아야 해. 아, 그래서 엄마가 그런 질문들을 했던 거군. 엄마의 경험으로 볼 때 남편의 최근 행동들이 수상하게 느껴졌던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최근에 느꼈던 의구심들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화장실부터 가는 것, 평소보다 친절해진 것,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는 것,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지출, 모든 게 엄마가 말했던 아버지의 행동 패턴과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남편 회사 직원 윤소희 씨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항상 전모님이 사모님 자랑을 많이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감정을 잃었습니다. 소유욕 같은 건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윤소희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당황한 모습도 이제 확신을 주었습니다. 소희 씨 그냥 회사 직원인데 뭘 그런 걸 신경 써.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아온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에서 배운 데이터 정리 방법을 활용해서 날짜별로, 금액별로, 패턴별로 정리해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 간담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 입으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간담회장에 도착해서 남편과 윤소희 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본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자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가정부터 지켜야 해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 말에는 악의도 모욕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리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 빛이 변했습니다. 엄마는 평생의 경험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딸을 지키려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담긴 충고가 그런 끔찍한 폭력으로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 말은 항상 옳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아버지의 행동 패턴들이 남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확신을 갖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재호는 회사에서 전문하는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성실함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카드 명세서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저는 숫자를 읽는데 능숙했거든요. 회계 장부를 보듯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집중된 지출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15만 원 같은 날 오후 6시 백화점에서 여성 의료 구입이 80만 원, 목요일 오후 2시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20만 원 같은 날 저녁 9시 또 다른 호텔에서 25만 원, 이런 패턴이 6개월간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나 접대가 있다고 말했는데 접대 치국은 너무 사적이고 개인적인 지출들이었어요. 특히 여성 의료 구입비가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게는 그런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은 남편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집에 와서 인사보다는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꼭 했어. 평소에는 씻는 걸 귀찮아 했는데 말이죠.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녔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가리거나 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야, 그냥 회사 동료. 하지만 그때 남편의 표정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의 출장 일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씩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저는 호기심에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에는 임원들의 주요 일정이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남편이 부산 출장이라고 한 날에는 회사 일정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구 출장이라고 한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남편은 그 시간에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답은 명백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오늘 늦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 회사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오후 6시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윤소희 씨와 함께였죠. 둘은 서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니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그 순간 증거를 모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진, 영상 꼭 남겨야 해. 카드 명세서에 여성 의료 구입비, 호텔 지출, 고급 레스토랑 결제, 모든 게 윤소희 씨를 위한 것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할 때 배운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날짜별로, 시간별로, 장소별로 정리했어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남편의 거짓말 패턴까지 기록했습니다. 부산 출장 실제로는 윤소희 씨와 호텔 회사 회식 실제로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둘이 식사 야근 실제로는 오후에 백화점에서 쇼핑, 거짓말이 하나 둘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개인 통장에서 매월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니 윤소희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윤소희 씨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분눈이 아니라 횡령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직접적으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길들여진 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일까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증거만 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에게 가해진 그 끔찍한 폭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15년간 저를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엄마까지 모욕하고
폭행하다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말이에요. 남편의 불륜과 횡령,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력까지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모으고 나서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간담회가 바로 그 기회였죠. 그날 간담회는 남편 회사의 속이 모절약 회의였습니다. 외부 언론은 없고 핵심 임원들과 그 가족들 단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자리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은영아, 오늘 옷 제대로 입어. 회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고 저는 네 어머니하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엄마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엄마가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이 조금 걱정되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또 무시당하실까 봐서 말이죠. 간담회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임원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다른 임원 부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남편과 윤소희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회의실 한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업무적인 대화치고는 너무 친밀한 분위기였죠. 엄마도 그 모습을 보셨는지 얼굴이 굳어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남편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엄마가 남편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가정부터 지켜야 해.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단호한 충고였죠. 하지만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거든요. 내 엄마가 내 아들을 뭘로 보는 거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이나 하던 년이 감히 내 아들을 가르치려 들어.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점잖고 교양이 있다고 자부하시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욕설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이래, 참견이. 내 딸이나 제대로 교육시켜.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더니 그것으로 엄마의 이마를 내려찍으신 거예요. 구두가 엄마의 이마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셨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어요. 이년아 냄새나는 세탁소에서 평생 다리미질이나 하던 년이 감히. 시어머니는 계속 욕설을 펴부시면서 엄마를 발로 차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하지도 않았죠. 저는 급히 엄마 곁으로 달려가서 부축해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은영아, 그냥 집에 가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뭘 병원이, 겨우 이 정도로. 요즘 사람들은 참 유약해. 예전에는 이런 걸로 호들갑 떨지도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분노가 치매로 올랐습니다. 겨우 이 정도라고. 엄마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기들여진 습관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를.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시어머니를 잘못 알았어. 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괜한 말을 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상처를 소독해드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15년간 저 혼자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까지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횡령 증거들, 그리고 오늘 일어난 폭력 사건까지 모든 걸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4월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15년간 쌓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만으로는 시어머니의 폭력을 응징하기에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저 회사 보안팀 김대호라고 합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 뵙고 싶은데 사모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서요. 무엇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호 씨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남편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김대호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사모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대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간담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행사장 관리를 했거든요.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간담회장 한국석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바로 김대호 씨였구나. 그날 일어난 일을 모두 봤습니다. 김대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모든 행사는 기록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김대호 씨가 USB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실 이걸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날 어르신께서 당하신 일을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대호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통은 이런 영상들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지만 폭력 상황이었으니까요. 제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대호 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영상을 확인하면서 다른 것도 발견했거든요. 전무님과 윤소의 대리와의 관계 말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구나. 회사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다들 눈치채고 있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심해졌어요. 어떻게 심해졌다는 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안팀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보게 되거든요. 전무님이 윤소의 대리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하는 걸 몇 번 목격했어서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발견한 증거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영상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김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그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욕살을 펴붓는 모습, 구두를 벗어 엄마의 이마를 찍는 모습, 엄마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음성도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이나 하던 년이 감히 내 아들을 가르치려 들어. 이년아, 냄새나는 세탁소에서 평생 다리미질이나 하던 년이 감히 시어머니의 모든 폭언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도 선명했고 음성도 또렷했어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시어머니의 폭력성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제 손에 들어온 거라고 말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15년간 저 혼자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까지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외부에 언론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회사 관계자들이니까 쉬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불륜과 횡령 증거들을 정리하고 이 폭행 영상과 함께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권력과 돈을 믿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저는 USB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백업까지 여러 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15년간 억눌려 살았던 최은영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최은영이었으니까요.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영상을 확보한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영아, 내 방으로 와.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영아, 그저께 일 때문에 말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가 괜한 소리에서 집안 체면 다 구겼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다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긴 회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재호를 의심하는 소리를 하잖아. 가전부터 치키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 우리 재호가 바람이나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군 건 맞잖아요. 집안 망신을 시키고 싶었으면 차라리 그냥 말하지. 왜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 저는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어. 내 엄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세탁소에서 이만하다 보니 사회 물정을 모르는 거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해요. 가정을 지키라는 충고가 잘못된 겁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 뭐라고? 엄마는 그저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인데 왜 그걸 괜한 소리라고 하세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 체면을 구긴 건 엄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망친 건 먼저 손을 든 어머님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죠.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엄마한테 욕설하고 구두로 때린 거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교양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인가? 이 인연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15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에는 15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탁 소집달이라고 무시하고 제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아이 낳을 때도 도움을 못 받게 하고 저는 21번 크게 쉬고 계속 말해내. 그런데 이제 제 엄마까지 때리다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날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뭐 넘어갈 수 없다고? 네, 법적으로라도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지금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그날 일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증거도 충분할 것 같고, 물론 저는 이미 영상 증거까지 갖고 있었지만 그건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정말 웃기네. 늘 세탁 소집달이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네, 맞습니다. 세탁 소집달이지만 법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폭풍전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선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말이에요. 엄마한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사과를, 네, 어머님이 먼저 폭력을 쓰셨으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님 또 때리시려고요. 이번에는 저를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할 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15년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지. 그리고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뭔가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15년간 억눌러온 말을 다 했거든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결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 남편의 분류 사진들, 카드 명세서, 분석 자료 횡령 관련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시어머니의 폭행 영상까지 미련간 모아온 분노와 함께 완벽한 복수의 무기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대기업 전무의 횡령과 분륨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력 영상 제보. 이 메일에는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영상 파일, 사진들,
그리고 상세한 설명까지 말이죠. 오전 10시쯤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혹시 직접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걸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기자와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5년간의 무시와 모욕, 남편의 배신, 그리고 엄마에게 가해진 폭력까지.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보도될까요? 내일 아침 일찍 온라인으로 먼저 나가고 저녁 뉴스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은영아? 그날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한 일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괜찮겠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온 거였어요. 대기업 전무부하 직원과 분류로 회사 돈 횡령. 시어머니 며느리 친정 어머니에게 구두로 폭행. 세탁소 집딸의 15년 인내 끝에 터진 복수. 기사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져 나왔어요. 와, 이런 시어머니가 진짜 있구나. 11년간 참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저 영상 보니까 정말 화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오전 9시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말해? 15년간 나를 속이고 회사 돈까지 뺏을 사람이, 그건 그렇다 치고 엄마 욕까지 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었어? 필요가 있었으니까 한 거지.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전 11시 남편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주가는 순식간에 하한가까지 떨어졌어요.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거였죠. 오후 2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쳐놨어. 세탁소 집딸 주제의 감히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도 예상 못하셨죠. 15년간 참았던 며느리가 이럴 줄은. 당장 기사 내려달라고 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잖아. 그건 어머님이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과를. 네, 무릎 꿇고 싹싹 빚어요. 그럼 기사 하나 정도는 내려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욕설을 펴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9시 KBS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당한 모욕과 폭행, 15년간 참아온 며느리의 반격.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엄마를 때리는 영상이 나왔고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상류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막에는 세탁소 집딸 제저가를 무너뜨리다라고 떴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해낸 거구나. 그날 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진짜 속 시원하다. 15년 참은 것도 대단한데 복수도 완벽하네. 저 시어머니 정말 몰상식하다. 남편도 최악이다. 불륜의 횡령까지. 복수의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폭행 영상이 공개된 후 상황은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건 시댁 친척들이었습니다. 큰집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다고 하더군요. 말순아, 이게 뭐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앞으로 친척 모임에 나오지 마. 평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시녀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진 언니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 다른 시녀이들도 당분간 만나지 말자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틀 만에 남편은 전무직에서 해제되었고 윤소희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남편을 즉시하고 처리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내놓겠어요. 이런 도덕성 없는 경영진이 있는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 주요 투자자들이 줄줄이 손을 떼면서 회사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 회사의 시가총액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사오르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체면이 우리 집안 체면이 간병을 하러 온 큰형님이 저에게 전해준 말이었어요. 올케 어머니가 계속 체면 이야기만 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시어머니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체면만 줬다 망가진 집안의 전형. 진짜 체면이 중요하면 면을 이한테 잘했어야지. 겉으로만 교양인 코스프레 하다가 본색 다 드러났네. 심지어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동네 부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장말순 시집안 완전히 망했다. 앞으로 우리 모임에 못 나올 것 같아. 맨날 며느리 욕하더니 결국 며느리한테 당했네. 가장 놀라운 건 언론과 대중들의 반응이었어. 과거의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세탁소 집안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었거든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평범한 세탁소를 운영하는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가 거대한 기업 집안의 부정부패를 폭로했습니다. 세탁소 집딸이 재벌가를 무너뜨렸다. 이제 세탁소 집딸은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용감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게 뭐 어때서 정직하게 사는 건데 오히려 세탁소 집안이 더 깨끗하네. 저런 더러운 집안보다 15년 참은 세탁소 집딸이의 방역 정말 통쾌하다. 한 달 후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뤄나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세탁소 집딸이의 복수 진정한 품격이라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교양과 품격은 출신이나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시어머니가 평생 추구했던 체면과 집안격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드러난 거였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륜과 횡령으로 실직한 남편은 이제 재취업도 어려워졌어요. 그는 회사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거든. 큰형님이 저에게 전해진 발언은 남편이 요즘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다고 하거든요. 올케 재호가 완전히 망가졌어. 맨날 은영이가 날 망쳤다고만 중얼거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들 기니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세간의 평가였습니다.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은영 씨 정말 대단해. 15년을 참았다니. 역시 세탁소에서 자란 사람답게 정직하고 용감하다. 아이러니 아까도 시어머니가 그토록 깎아내렸던 세탁소 집안이라는 배경이 이제는 저의 장점으로 평가받게 된 거였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2달 후 한 여성 잡지에서 저를 인터뷰 요청해 왔어요. 15년간 참았던 면을 위해 완벽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결과를 보십니까?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 진정한 품격은 출신이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에게는 희망을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된 거였지. 세탁소 집 딸이 거대한 재벌가를 무너뜨린 이 사건은 이제 정의가 승리한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이마에 붕대를 감고 계셨어요.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엄마, 저는 조용히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시니 빙긋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영아, 수고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죠? 아니야, 이제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 저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난 2달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가 그날 괜한 말 했나 싶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 혹시 은영이가 더 힘들어질까봐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 엄마가 좀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저는 엄마의 손을 덮고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 안 하셨어도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 15년 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엄마가 몰랐어. 엄마는 다 알고 계셨잖아. 남편 일도 그렇고. 그래, 엄마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은영이한테 상처 줄까봐 확실히 말 못했지.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은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계획이 있니?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순반 이혼하고 다시 취업해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혼자서 괜찮겠어?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내가 지켜줬구나. 우리 집안을 엄마를 내가 다 지켜줬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다 참고 겪여내더니 결국 엄마까지 지켜줬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 엄마, 이제는 엄마가 편히 숨 쉴 수 있겠다. 더 이상 누가 우리를 무시하지도 못할 거고 엄마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동안 세탁소 집안이라고 냄새 난다고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온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맞아. 은영아, 엄마가 평생 세탁소에서 너 키웠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당당한 일이지.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살아. 그래, 은영아. 이제는 우리가 고개 숙일 이 없어.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은영아, 엄마가 그날 한 말 기억하니? 가정부터 지켜야 한다고 한 말. 네, 기억해. 그때는 재호한테 한 말이었는데 결국은 내가 진짜로 가정을 지킨 거구나. 엄마를, 우리 집안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그 말, 사람은 가정부터 지켜야 한다는
말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는 거를. 남편이 가정을 지키지 않아서 모든 게 무너졌고 저는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였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 은영아,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어.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가 우리 집안을 하찮게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겠.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엄마도 그 딸인 저도 누구보다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키워주셔서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어서. 은영아,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엄마 딸이어서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세탁소 집 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5년을 참고 정의를 실현한 용감한 여성이라고 평가해 주었거든요. 엄마도 이제는 당당하게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세탁소 집 딸이 재벌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해지므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봅니다. 1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저희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속이 시원해졌습니다.